LG전자는 사실 좀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전자회사에서 전장회사로 바뀌는 구간인데 오늘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조금 암울하게 차트 흐름은 좀 그려지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보다 LG전자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닥에서의 매집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이제 저항에 만나면서 대량 거래들이 터졌기 때문에 물량 소화도 일부 했다라고 봤고 이제 그러면 매집은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이냐 또는 LG전자 주가가 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아직 솔직히 뭐 이평선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이제 역배열이 있는 것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거의 대형주들이 다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다들 머리 위에 가격 저항이든 이평선 저항이든 다 얹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터치했다가 터치하고 내려오면서 물량 소화하고 또 바닥 확인하고 또 반등하면서 또 정리하고 또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주식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일단은 지금 한 이제 6개월 시기적으로는 6개월은 지났는데 뭐 그거는 그냥 6개월인 거는 그냥 제 시장이 어느 정도 그냥 평균치라는 거고. 예. 이제 과연 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걸 겁니다. 근데 아직은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고 오늘이 이제 기존의 저점을 깨면서 손절 물량도 분명히 나왔을 거고요. 내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과연 주가가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제 반등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사실 좀 비슷한 국면이죠. 삼성전자도 전 저점이 지금 68,300원인데 내일 조금만 밀리면 이제 바로 또 그러네요. 이탈입니다. 이탈이고 그 다음에 만약 깨면 손절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언제 턴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것도 삼성전자도 3월 24일 이날 블럭딜 나오면서 이제 1차 매집은 좀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턴할 수 있는 트리거가 아직 별로 없죠. 1분기 13조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된 거고 이 과연 이제 실적이 나와서 잠깐 반짝 상승하고 빠지느냐 이제 이 오늘 기점으로 해서 반등하느냐인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들의 특징이기는 한데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은 지금 파운드리도 그렇고 장비 수주나 그다음에 메모리 쪽도 봤을 때 2분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상이나 전망들 하고 있어요. 팩트라기보다는 이래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은 한번 자르고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저점 이탈하니까 이제 음봉이 종가가 고가로 이제 저가로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설사 내일 다시 반등해가지고 11만 5천 원대로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은 아마 조금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11만 5천 원 깨지면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막판에 그냥 밀어버리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올라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뭐 어차피 다시 살 거 왜 파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장기 하락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하셨던 분들이 손절매를 여러 번 하더라도 먹을 때만 제대로 먹어주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지금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내일 만약에 이제 68,300원 대략적으로 저가였던 68,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날 저가가 68,300원이니까 200원 남았거든요. 200원. 그러니까 내일 여기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는 더 안 좋은 거는 내일 주가가 내리면서 거래량이 한 실리는 거. 한 대략 한 이 정도겠네요. 한 3천만 주. 삼전이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실적이 잘 나와도. 네. 그리고 이미 올해 실적을 이미 땡겨서 작년에 주가가 이미 올라갔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근데 하방 경직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하방 경직이 있다고 해서 상승한다는 전제적 보장은 아니니까 일단은 장기 투자를 예상하시고 이제 싼 지점에 사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분할 매수 정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급할 거 하나도 없고 일단은 한국은 원자재 가격도 좀 진정이 돼야 되고요. 주식이 아무리 인플레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과도한 인플레 상황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좋은 건 맞지만 전체 글로벌 IT 기업들 중에서 베스트는 아닌 상황이에요. 솔직히 TSMC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더 좋은 것들도 이제 IT 기업들 중에서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이나 뭐. 그죠.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삼성전자가 좋아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오늘 하이닉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게요. 이 이유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디램이나 낸드보다는 이제 점점 파운드리, 그러니까 애플도 자체 메모리 만들려고 하고 이게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IDM 기업들이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수혜를 좀 받았었는데 이제 점점 전자기기도 그렇고 다 점점 세분화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더 취약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좀 쉽지 않다, 대형사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지수를 계속 제한하죠. 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으로 돈이 안 가니까 계속 일정 부분의 자금들은 계속 다른 쪽, 중소형주나 코스닥 순환매에서 계속 순환매 뺑뺑뺑 도는 거죠. 삼전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삼전을 사죠.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뭔가 글로벌리 주도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GOS 그죠? 네, 게임 그 이슈도, 옵티마이징 시스템 그게 굳이 노이즈도 그렇죠. 있는데 그죠? 네. 그 노이즈도 있고 그러니 외국인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네. 네. 현대 자동차는 좀 다를 수 있다고요? 자동차는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피해를 받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네. 러시아에서 MS 1위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금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건데 지금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봤을 때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나 현대차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냥 사실 기아, 만도 이런 종목 네, 올라갔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기아차 요때 2월 24일 요때 음봉의 날 시기가 지금 LG전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아는 다행히 좀 빨리 그래도 회복을 한 편인데 지금 기아 자동차 업종은 좀 이제 부품단하고 완성차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완성차한테 전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비도 비싸졌죠. 그러니까 물류비 올라간 거나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올라간 거를 부품사들이 다 그대로 지금 떠안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딱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기아 주가 흐름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모비스는 계속 상대적으로 계속 바닥에서 헤매고 올라오지 있죠. 못하고 있는 네. 상태고 그나마 이제 현대기아는 오늘 흐름이 좋았고 글로비스는 뭐 기아타 물류 업체니까 그냥 물류 상승에 그 약간 톡톡히 좀 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만도는 조금 셌던 것 같은데, 만도는 셌는데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위아나 위아도 그렇고 또 뭐 있죠, 한원 시스템 이런 종목들 보면 현대모비스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본 차들이 이제 완성차들이 가는데 부품사들이 못 가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진정되고 올라오려면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조금 이제 물류 좀 안정되고 원자재 가격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다음 타자로 대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보면 저는 현대 오토 에버를 좀 꼽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움직였어요? 요즘 잘 안 봤네. 네, 현대 오토 에버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음.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네. 실적은 어떻게 어느 쪽이 좋아져요? 일단은 지금 눈높이는 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작년 4분기 작년 말부터 계속 올해 1분기 실적 눈높이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3월 중순부터 예상치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눈높이도 어느 정도는 기대치가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 지수는 2,735거든요. 2,735예요. 우리 뭐 2,500 깨진다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수는 계속 요 언저리 2,700에서 2,800 사이에서 계속 언저리 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종목들만 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수는 가만히 있거나 오르거나 조금 내리는데
내 계좌는 지수 상승률이나 하락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아마 당분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좀 약간 변곡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은 테마주도 좀 어느 정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주들도 돌고 있는데, 이번 주였나? 롯데, 제가 저랑 호흡이 잘 맞는 게 롯데정밀화학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거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그 EPS 성장률이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이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장대 항봉을 한번 뽑아내고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실적 좋아지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가는 주식이 되게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예,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게 지금 오늘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판가 인상,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그 인플레라던가 가격 인상을 판가에다 녹여가지고 전이를 한 기업들은 성원산업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라왔죠.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들 많은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음식료도 대표적이 이쪽이고, 네, 라면 관련.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은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내일부터 이제 숨죽이고 있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조 원 영업이익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발표할지보다 과연 이거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보면 이거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실적